안녕하세요, 창우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배웠던 3단원을 다 같이 마무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130쪽을 펴주시고요. 선생님이 올려둔 학습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학습지를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거를 한번 쭉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가족의 구성과 역할 변화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각 가족의 형태를 다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큰 틀에서 두 가지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가족의 구성과 역할 변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네, 가족의 구성과 역할 변화인데요. 자, 시대에 따른 결혼 풍습을 비교했었어요. 옛날의 결혼식과 오늘날의 결혼식을 비교했던 표입니다. 자, 보면 결혼식 장소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신부의 집에서 먼저 결혼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신부의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장에서 대부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때 입는 옷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한복을 입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 일반적인 오늘날의 결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할 때 주고받는 것 중에서 옛날의 결혼식은 이 기러기,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주고받았어요. 왜 기러기를 주고받았었는지 기억할까요? 네, 이 기러기라는 새는 배필을 정하면 그 배필, 그러니까 부부가 맺어지면 그 부부 맺어진 암컷과 수컷이 서로 끝까지 사랑을 유지한다고 해서 이 결혼을 할 때 주고받으면서 기러기처럼 우리도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삽시다 라는 의미의 나무 기러기를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결혼식 때는 결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죠. 그래서 대부분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게 되죠. 자, 그 밖에 옛날의 결혼식과 오늘날의 결혼식이 다른 점은요, 신랑의 집에서 신랑의 부모님께 패백을 드린다. 자, 이 패백이라는 건 옛날의 결혼식을 보면 혼례는 신부의 집에서 하지만 가마를 타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와서 신랑의 집에 있는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인사드리는 걸 우리가 패백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백을 드리는데 오늘날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 결혼식장 안에 다른 공간에 패백실을 만들어 두고 그 패백실에서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께 모두 패백을 드린다라는 게 좀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특히나 오늘날에는 결혼식의 모습이 더 다양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색 결혼식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속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공원처럼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결혼식도 있었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그러한 결혼식, 다양한 결혼식들도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했었냐면요, 시대에 따른 가족 형태를 비교해 봤어요. 자, 옛날 같은 경우에는 확대 가족,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자녀들, 여러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3대가 모여 살면 확대 가족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핵가족,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이런 핵가족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부모님만 이렇게 사는 그러한 가족들을 핵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이 점점 더 많아졌고요. 이렇게 핵가족이 많아진 이유는 독립을 하면서 부모님이 살던 곳 말고 다른 곳에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뭐 공부할 때는 뭐 대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핵가족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리고 핵가족도 또 쪼개져서 그냥 혼자 사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족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런 가족들까지 1인 가족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거 기억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계속 변화되고 있었어요.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과 같이 그 가족의 구성원들의 역할들도 많이 변화됐었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집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대부분은 여자분들이 했었고, 외부에 뭐 농사뿐만 아니라 외부에 집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남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구분들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집은 아빠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엄마가 밖에서 뭐 일을 주로 맡으셔서 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변화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 남녀 모두 교육받을 기회가 동등해졌고요. 그 다음에 남녀 모두 사회활동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이 높아졌죠. 이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도 어느 한 사람이 다 도맡아서 한다기보다는 서로 나눠서 하게 되고, 그것이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뭐 역할을 배분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역할을 배분해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어떤 특별한 일들을 정할 때는 어른들끼리 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회의 등을 통해서 아이의 의견들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역할의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의 구성과 역할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양한 가족 형태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확대 가족과 핵가족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조손 가족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한 조부모들과 함께 사는 조손 가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중에 한 분만 계시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자녀가 없는 부부가 가족을 이루며 무자녀 가족이라는 것도 있었고, 다문화 가족, 국제 결혼 등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는 다문화 가족이 있었죠. 그리고 미혼이라는 건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혼은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게 된 것, 사별은 결혼을 했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뭐 이렇게 돼서 혼자서 살게 되는 그러한 1인 가족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각각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은 그마다 사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아야 한다. 각 가족의 형태들을 모두 다 존중받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로 이번 단원을 마무리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올려준 학습지로 이번 단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교과서를 정리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네, 교과서 130쪽을 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교과서 130쪽에 빈칸들, 자, 요 문제, 요것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학습지를 봐도 되고요. 교과서 앞쪽을 넘겨가면서 빈칸을 찾아서 써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 정리됐나요?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은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정리가 다 끝나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가족의 구성과 역할 변화. 옛날과 오늘날의 결혼 풍습은 다르지만 결혼으로 가족이 만들어지고 결혼을 축하해주는 손님들의 마음은 같습니다. 옛날에는 확대 가족이, 오늘날에는 어떤 가족이 많죠? 그렇죠. 핵가족이 많죠. 핵가족이 많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 증가, 맞벌이 가정의 증가,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어떻게 됐죠? 네, 변화했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족 모두가 배려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거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양한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네, 가족 구성원에 따라 가족의 형태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는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죠. 다양한 가족의 생활 모습은 조금씩 달라요. 다양한 가족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각각의 가정의 형태는 그렇죠, 존중해야겠죠. 나와 다른 가족의 형태라고 해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가족도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오늘 사회 첫 번째 시간은 3단원을 마무리를 좀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지와 그 다음에 교과서의 빈칸을 채워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요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다음 시간에 마무리 퀴즈를 해볼 건데, 자, 마무리 퀴즈는 먼저 여러분들 넘어가 보면 구글 설문으로 퀴즈를 푸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먼저 퀴즈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퀴즈에 해설 영상을 올려둘 테니까 그 해설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푼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퀴즈 내용은 지금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만든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사회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